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 복 받은 거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다 내요. 초등학생이 시험을 우리 예빈이가 4학년, 딸이 4학년인데 아마 4학년한테 이 메뉴가 주어져도 다 내고 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퀄리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연습 많이 한 사람들이 시험장 간데 이렇게 나오면 불리해요. 처음 만들어 본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는 요리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페널티가 더 많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렇게가 나왔다면 되게 천천히 하셔야 돼요. 급하게 할 게 없어. 좀 천천히 모양 이쁘게 만들고 얘 센치 정확하게 맞춰서 만드셔야지 막 잡채 나오고 비빔밥 나온 것처럼 바쁘게 했다가는 오히려 점수를 확 깎아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장에는 어떤 거 나왔는 따라 이제 시간을 달리셔야 되는데, 자, 이름부터 먼저 볼게요. 이제 배숙이죠. 자, 배를 익혔다는 뜻이에요. 배를 이제 푹 익혀서 뭘로 생각하시면 되면 수정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보통적으로 얘하고 도라지나 대추를 같이 넣고 끓여서 그러니까 배 다린 직접은 먹는 거예요. 감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음청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먹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적으로 이제 차갑게 먹는 경우도 이제 대다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꼭 굳이 뜨겁게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보시면 요리가 지금 30분에 나왔는데 얘는 요리 과정이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왜 30분을 주냐면 배가 익히는데 오래 걸려요. 배 익히는데 보통 15분이에요. 15분 동안 끓여야 돼. 그러면 센 불에 끓였다가는 큰일 나지. 은은한 불에서. 은은한 불에서 이 물량이 거기서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게 끓여주셔야 얘는 배를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물을 먹고자 하고서 끓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요구사항이 뭐라 써있냐면 200ml 이상 남아내라고 했거든요. 국물의 양을. 배까지 합한 양이 아니고 순전하게 국물의 양만 봤을 때 200ml가 나오게 하래요. 그럼 저도 이제 검색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수업도 많이 해보는데 200ml가 안 나와서 실격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 통해서 잘한다고 한 사진은 지금 제가 그 사진 일부러 개놨어요. 그게 실격이에요. 왜 실격이야? 200ml가 안 나와요. 지금 배를 주인공 삼았어요. 국물이 주인공이는데 오히려 배 모양만 살리고 배를 주인공 삼아서 배가 떠있는 농도로 또 해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구사항에. 그러면 안 되죠. 200ml 이상 충분하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거 실격이에요 그러면 남아서 버렸는데 꼭 그래. 남아서 버린 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실격이라는 거지. 버리지 말고 다 냈어야죠. 배가 주인공이 아니라 국물이 주인공이니까 충분하게 200ml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물을 망창 많이 잡느냐? 그럼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은하게 정말 국물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끓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국물이 다 날아가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200ml 이하로 나올 수 있고 뭐 실수로 얘를 잘 보지 못해서 여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세게 끓일 수도 있죠. 그럼 국물량이 분명히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라도 부어서 가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맹물을 부어서라도. 우리가 라면 끓이다가 짜면 어때요? 물 넣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응용을 못해. 국물의 양이 적어지면 분명히 달아질 테니까 물을 더 넣어서 양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200ml 이상 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생강을 편써입니다. 생강물 끓일 거예요. 다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파마를 먼저 다지고 생강 먼저 다지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저희도 먼저 다지 않아요. 생강은 편으로 다집니다. 왜냐면 얘가 다져버리면 국물이 뿌옇게 나와요. 맑게 끓이시려면 편으로 썰어서 생강물을 끓일게요. 자, 그러면 나중에 얘가 200ml가 나와야 되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끓이면서 없어지죠. 걸리면서도 없어져요. 되게 오래 끓이잖아. 최소 못해도 한 컵 이상은 없어질 것 같아요. 얘가 한 컵을 내라고 했는데 한 컵 이상이 없어질 것 같으면 최소 못해도 2컵이죠. 근데 지금 생강물에서도 끓이고 배에서도 끓이니까 그거 끓이는 것까지도 합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못해요? 최소 못해도 2컵 반 이상은 끓여주셔야 됩니다. 2컵 반에서 3컵은 끓여서 들어가야 맨 마지막 그릇에 담았을 때 물을 추가 안 하더라도 200ml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조절해 주시고요. 자, 그럼 생강물은 제가 2컵 아니면 2컵 반 아니면 3컵까지는 잡아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가시고요. 자, 분명히 걸리면 물량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물량 살짝 줄어드는 거 감안하셔서 자, 황설탕이랑 백설탕을 넣으시는데 시험장에 특이하게 이거 둘 다 나옵니다. 그러면 황설탕을 넣으셔서 색깔을 맞추고요.
백설탕을 넣으셔서 이제 나머지 당도를 맞추시는데 2컵 기준으로 보면 보통적으로 5스푼 이상은 들어가야 당도가 맞아요. 우리가 먹는 콜라는 사실 더 많이 들어가고요. 수정과나 식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제가 5스푼 잡은 건 뭐냐면 끓이면서 더 달아지잖아요. 농도가 조금 더 세질 거기 때문에 제가 2컵 기준에서는 5테이블스푼까지 갈아했어요. 그럼 얘 몇 스푼 얘 몇 스푼 가느냐, 이게 제조사마다 틀려요. 진짜 CJ 거 다르고요, 백설 거 다르고요, 삼양인가? 이런 제조사마다 황설탕의 색깔이 다 달라. 조금씩. 그러니까 색깔로 맞추세요. 한 스푼 넣는데 색깔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백설탕을 몇 개 넣는데 4개 넣으면 되지. 황설탕을 다 때려봐도 색깔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 넣고 나서 나머지 걸로 이제 백설탕을 농도를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색깔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로 먼저 황설탕 맞추시고 나머지 백설탕 넣으시고요. 자, 배에서 3등분 하래요. 자, 배가 4분의 1쪽 나와요. 자, 4분의 1쪽이 나오면 여기 C 부분을 이렇게 날려버리세요. 가끔씩 엄마들 중에 어떻게 깎는 분이냐면, 집에서는 저도 이렇게 깎거든요. 이렇게 깎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더 많이 날려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가 평평해야 돼요. 평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깎으면 이만큼밖에 안 남아요.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C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자르시고, 그러면 얘가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세 등분에 나왔을 때 정확하게 세 개가 똑같이 안 나와. 그럼 도마에 놓으시고요. 얘 높이나 얘 높이가 다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 개 높이를 맞추세요. 자르다 보면 또 없어지기도 하는데 대략 이제 높이를 조금 맞춰주시고요. 여기 모서리도 위에서 봤을 때 조금 안 예쁘대요. 그래서 요 각진 부분을 살짝 이렇게 약간씩만, 이제 모서리 너무 각져 있지 않게 모서리 이제 제거해 주시고, 통후추를 박을게요. 가운데 하나 먼저 박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이에 또 가운데, 또 여기 사이에 가운데 맞으시면 정확하게 딱 3군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군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배의 3개가 전부 다 새쌍둥이처럼 이쁘게 동일하게 나오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설탕물에다가 담가요. 이건 뭐냐면, 자, 갈변이라는 거죠. 자, 이 야채는요, 이 배에 효소적 갈변이라는 게 있어요. 효소적 갈변은 뭐하냐? 자, 여기가 내가 무슨 짓을 안 해도 그냥 난 당지 껍질밖에 안 벗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알아서 색깔이 변하는 거 효소적 갈변이라고요. 근데 자, 설탕을 그냥 가열하면, 나는 아무 짓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열이라는 거 했잖아요. 밀가루를 구우면 갈색으로 변하지. 그러면 그건 뭐야? 효소적 갈변이 아니에요. 그건 비효소적 갈변이야. 왜? 변하려는 효소가 들어있던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충격을 주고 조건을 줬으니까 갈색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효소적 갈변에 속해요. 카라멜화 반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밀가루가 변한 거 마이야 보이드 반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는 효소적 갈변이에요. 내가 그냥 껍질만 벗겨도 금속만 놔도 껍질을 변하고 산소만 만나도 껍질을 변해요. 요건 효소적 갈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들어갔냐? 사실 이거 여기 10분 놔둔다고 이게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근데 시험장에서 체크해야 될 거냐,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집에 보통 내가 여기서는 1인분 만들었지만 저도 집에서는 1인분 안 만들거든. 보통 우리 집 가족 다 먹을야 업장에서는 더 많이 만들겠죠. 50인분도 만들겠죠. 그러면 이거를 모른다면 설탕물에 담그는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크하기 위해서 설탕물에 담그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설탕물에 살짝 담가서, 야, 이 사람은 효소적 갈변이라는 걸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뷔페에서 이제 과일, 배 이런 거 나오면요, 다 설탕물을 한번 담갔다 빼는 거예요. 만약에 배를 그렇게 깎아서 손님 앞에 세팅했다면 다 변해졌죠, 누렇게.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설탕물을 살짝 담그는 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냄비에다 이제 생강물과 배를 넣고, 포인트죠. 절대 세게 끓이지 않아요. 은은하게 10분 이상 끓일게요. 배가 다 익을 때까지. 세게 끓이면 금방 끓겠죠. 근데 국물이 중요한 애인데, 배를 먹으려고 익히는 게 아닌데 우려낸다고 생각해요. 육수를 내는 거예요. 배에서 육수를 내는 거지 배를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육수를 충분하게 뽑아낼 수 있도록 은은하게 끓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에 닦아서 얘는 사실 식혀서 내셔도 되죠. 뜨겁게 내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거 또 나왔죠. 200ml 이상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부조림. 자, 얘도 쉬워요. 그래서 간격을 좀 잘 맞추셨으면 좋겠어. 25분짜리 요리인데 사실 25분 갖고 시간 분명히 남을 거예요. 그러면 얘에서 제일 시간 많이 허비하고 좀 많이 쓰셔야 되는 품목이 어디냐면, 두부 이쁘게 썰게요. 자, 4.5cm와 3cm의 정말 직사각형이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0.8 나오라고 했고요. 여기는 3cm 나오라고 했고요. 여기는 4.5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정확하게 지키겠어요? 그렇게 확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강사급밖에 없을 거예요. 두부조림은 100번 이상 만들어보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하냐? 8개의 크기는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정사각형은 안 나와야 되고 직사각형으로 나오되 8개의 모양이 다 동일하게 나오셔야 시험장에서는 기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 제가 이거는 요거상 써있어서 나와드렸는데 지금 실고추가 대파를 몇 센치로라는 말 안 써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항상 주인공보다 짧으면 돼요. 그럼 주인공이 4.5cm가 몇 cm야? 대략 한 3cm 들어가면 되겠죠. 실고추 한 2-3개, 대파채 2-3개 이렇게 들어가면 적당하게 이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개 들어가시고, 자, 두부를 단단하게 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두부가 말랑말랑거리고 두부가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통적으로 집에서 지지면 기름 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잘라서 키친타올이나 면보에다가 받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물기가 빠지겠죠. 근데 더 빨리 빠질 수 있게 하는 건 뭐야? 소금을 살짝 뿌리면 사람도 뭐 때문에 땀을 흘려요? 염분 때문에. 몸 안에 염분이 있으니까 땀을 흘리는 거거든요. 염분을 살짝 뿌려놓으면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얘가 땀을 더 잘 흘립니다. 뽀들뽀들해져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간이 되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소금을 살짝 뿌려놓으면 수분을 더 많이 뱉어내니까 더 단단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럼 두부는 더 이상 익힐 게 없죠. 두부를 꼭 익혀서 먹어야 되는 고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센 불에서 칙칙 지지면 돼요. 지글지글 지질 필요도 없어. 센 불에서 칙칙 뭐 이런 식으로 구우셔도 한 1분 안에 익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져주시고, 요거를 이제 양념장이랑 준비하시는데, 자, 양념장은 뒷면에 친절하게 다 써있어요. 뭐뭐뭐 들어가라는 여기 다 써있을 거예요. 간장 써있을 거고, 설탕 써있을 거고, 깨 써있을 거고, 후추 써있어요. 써있죠? 여기 써있잖아. 지급제 품목에. 그거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울 게 없다는 거야. 굳이 그 양념 외우고 생치 외우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두부조림을 들어갈 때면 그 두부조림에 있는 양념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양이 얼마만큼 들어간지도 모르겠다? 양 써있잖아 옆에. 예. 그죠? 몇 밀리 들어가라는 소리까지 써있잖아요. 물론 그만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병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비율을 맞춰서 들어가시면 거의 실패 안 하고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어떤 경우 어떤 분은요, 얘를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니까 눕혀서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실고추 이렇게 내봐야겠죠. 무조건 길이보다 짧게. 그래야 이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상에 밖에 뭐라 써있냐면 국물이 촉촉하게 보이도록, 그죠? 윗면이 촉촉하게 보이도록 담아내라고 써있죠. 요구사항이 써있어요. 그건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냄비에다가 두부를 씻고 양념장 거기 써있는 대로 간살짝 우파마 양념 할게요. 자, 물은 반 컵만 드셔도 돼요. 반 컵 넣으시고 졸입니다. 졸인다는 건 뭐야? 찜이랑 달라요. 찜은 뚜껑 닫고 졸이죠. 찜하죠. 얘는 졸이는 거예요. 국물을 자꾸 끼얹어가면서. 국물을 자꾸 끼얹어가면서 졸여주시고, 국물이 한 2스푼 정도 남았을 때 불 꺼야 돼요. 근데 그때 뭐가 있어? 고명을 올려야 되는데, 자, 고명을 다 끝내고 올리자니 안 붙어요. 붙을 수가 없죠. 실고추는 붙을 수 있어도 대파가 안 붙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처음부터 넣고 끓이자니 끓이는 동안 다 씻겨서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간에 넣습니다. 중간에. 자, 얘를 넣고 반 정도 줄이면 불 꺼버리세요. 꺼버리시고 고명을 올려요. 8개 위에다가 이쁘게 올리시고 다 식혀요. 그리고 국물을 살짝 여기 위에다가 끼얹어 주는 거야. 그럼 딱 달라붙겠죠, 얘네가 모양이.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해갖고 다 국물이 없어지게 졸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들면 되죠. 간장 넣고 물 넣고 설탕 넣고 만들면 되지. 밑에 있는 국물로 이용하셔서, 그리고 그릇에다가 담아내셔서 8쌍두처럼 똑같이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가지 하시면